55세 승희의 충격적 결심 30년 시집살이 끝에 선택한 극단적 탈출. 이 여자는 왜 30년 살던 집을 버리고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을까? 영천의 한 농가에서 30년간 시어머니와 신우 2명, 그리고 무능한 남편과 함께 살던 승희 55세.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새벽,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선 그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간 모든 것을 참고 견뎠던 여자를 끝내 폭발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992년 25살 승희가 영천의 김씨 집안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첫날부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우리 집 며느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내려온 가풍이야. 큰 신우, 언니 왔으니까 이제 우리 좀 편해지겠네, 언니. 내 빨래도 좀 해줘. 작은 신우, 와. 드디어 집안일 전담할 사람이 왔다. 언니, 우리 방 청소도 부탁해. 남편 민수는, 그는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룰이니까 적응해. 다른 집도 다 이래. 승희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시집이 아닌 무료 가정부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이죠. 승희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 기상. 시어머니 약 챙기기. 5시 온 가족 아침밥 준비 7명분. 6시 남편 도시락 싸기. 신우들 아침 차려주기. 7시 설거지. 청소 시작. 오전 빨래. 시장 보기. 점심 준비. 오후 시어머니 수발. 저녁 준비. 또 설거지. 밤 10시 다음날 준비. 가족들 뒷정리. 일요일. 쉬는 날. 그런 건 승희에겐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요일엔 신우들이 친정 와서 더 바빴죠. 언니, 우리 애들 봐줘. 우리도 좀 쉬어야지. 언니, 특별한 음식 좀 해줘. 일요일인데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승희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시어머니, 며느리가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우리 때는 더했어. 결혼 2년 차, 승희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가족들은 기뻐했지만 승희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불러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시어머니,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할 수는 없지. 아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부지런해야 해. 입덧으로 토하고 나와도 시어머니, 토하는 건 잠깐이고 밥은 때 맞춰 해야지. 남편의 반응은 임신한 거 알겠는데 엄마 말씀은 들어야지. 집안 분위기 나빠지게 하지 마. 아들 준호를 낳고 3일 만에 승희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애 낳았다고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 우리 준호는 내가 볼 테니까 너는 집안일해. 신생아를 돌보는 것도 집안일도 모두 승희 몫이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혼자 일어나서 재워야 했고 새벽엔 또 일어나서 온 가족 밥을 해야 했죠. 남편은 아이가 울면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 좀 조용히 재워. 내일 일해야 하는데 잠을 못 자겠어. 3년 후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시가족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어요. 시어머니, 딸이야? 아, 그래. 뭐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지. 큰신우, 딸은 커서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뭘 그렇게 예뻐해. 심지어 남편까지. 딸이면 뭐해. 나중에 결혼시킬 때 돈 드는 건 매 한 가지인데 같은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인데 이 차별 대우에 승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10년, 20년, 끝없는 지옥. 시간이 흘러도 승희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악화됐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추가된 일들, 학교 준비물 챙기기, 숙제 도와주기, 학원 데려다주기, 아픈 아이 간병하기, 각종 학교 행사 참여. 거기에 시가족 5명의 뒷바라지는 기본이었죠. 특히 신우들이 결혼한 후에도 명절 때마다 친정에 와서는 언니, 우리 애들 좀 봐줘. 언니, 명절 음식 준비 고마워. 우리는 바빠서 도울 수가 없어. 언니, 우리 남편들 술상 좀 차려줘. 승희는 24시간 365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우리 와이프가 집안일 잘해서 내가 편해라고 자랑했거든요. 승희가 아파서 쓰러진 날에도 남편 병원 다녀와서 저녁은 차려줘. 내가 굶을 수는 없잖아. 승희가 도움을 청하면
남편, 남자가 집안일 하는 게 말이 돼? 다른 집도 다 여자가 하는 거야.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남편, 우리 집 와이프는 정말 살림 잘해. 내가 뭘 해달라고 안 해도 다 알아서 척척 해줘. 승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요당해서 하는 건데. 승희가 40대가 되면서 친구들은 하나둘 자기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여는 친구,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며 승희도 마음이 동했어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시어머니, 무슨 일을 해? 집안일도 버거워하면서. 남편, 괜히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 있어. 내가 벌어다 줄게. 큰신우 언니가 일하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봐? 우리는 바빠서 안 돼. 결국 승희는 또다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승희가 50대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밤낮 구분 없이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신우들은 언니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편하겠다며 책임을 떠넘겼죠.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려나면서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집에서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해줘서 그래. 20년 넘게 모든 걸 희생하며 뒷바라지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 그러던 중 승희에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딸 지희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어요. 승희는 30년간 자신을 위한 옷을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졸업식이니까 예쁜 옷 하나쯤 입고 싶었어요.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찾았는데 3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겐 큰 돈이 아니지만 승희에겐 큰 결심이 필요한 금액이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희 졸업식 때 입을 옷을 샀는데 남편이 가격을 듣고는 폭발했습니다. 30만 원. 미쳤어. 옷 하나에 30만 원을 써.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아? 당장 가서 환불해. 그 순간 승희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30만 원도 쓸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제가 30년간 이 집에서 뭐였지? 혹시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었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신우가 이혼하면서 두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언니, 좀 도와줘. 내가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이야. 갑자기 9명이 된 가족의 모든 뒷바라지를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승희는 로봇처럼 일했어요. 밥 삶기, 빨래, 청소, 아이들 돌봄, 시어머니 간병. 결국 승희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죠. 의사,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 아픈 건 알겠는데 저녁은 해야지. 다들 배고파한다. 진우 언니, 미안한데 우리 애들 돌봐줘야 해. 내일 면접 있거든. 남편, 병원비 많이 나왔네. 괜히 병원 갔어. 그 순간 승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승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25살 때 가져온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주신 반지 하나. 30년 동안 모은 게 이게 전부였어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30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승희로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각자 살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며느리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할 만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나 마지막으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30년 습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택시에서 바라본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30년간 희생했던 공간일 뿐이었죠. 승희는 지금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행복하다고 해요. 아무도 깨우지 않는 아침, 아무도 밥 해달라고 하지 않는 하루, 아무도 빨래 맡기지 않는 일상.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작은 분식집, 승인의 김밥을 열어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가족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겠어요. 딸 지혜 엄마,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포기하며 살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요. 남편은 아직 연락이 없지만 승희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30년 늦었지만 드디어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승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아직도 승희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세대이지만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승희는 55세에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승희처럼 용기를 내는 것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도 승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자신의 행복,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